안녕하십니까. 마음편한 유해과 김준영입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쾌변이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촬영을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되게 호응을 많이 해주셔서 오늘도 유방암과 관련되어 있는 지방간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방간은 요즘 굉장히 많죠. 한 3명 중에 1명이 지방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정도로 지방간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뭐 누구나 다 지방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환자라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모호한데요. 이 지방간 자체가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 문제 중에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물론 지방간이다 보니까 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제일 많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들, 그 중에 하나가 유방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지 되는데요. 간에는 한 5%의 지방이 있습니다. 피하, 그러니까 피부 아래쪽과 창자 주변에는 원래 지방이 많이 끼어 있는 부위입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다른 곳에 생기는 지방을 이소성 지방이라 그래요. 다르다, 다를 이자, 장소, 소자. 그래서 다른 장소에 생기는 지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장소에 생기는 지방 중에서도 지방간이 이제 대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간에는 원래 5% 정도의 지방이 있어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지방이 간에 이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간이 하는 기능들을 점점 더 못하게 되는 거죠. 제일 첫 번째는 간의 혈액순환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간이 담즙을 만들어내는 기능 자체가 안 되고, 담즙을 잘 만들어서 밖으로 내보내야지 되는데 그런 내보내는 그 길 자체가 또 좁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된다는 겁니다. 간에 왜 지방이 그렇게 쌓이느냐, 이걸 또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대개는 알코올을 많이 먹으면 간에 부담이 되죠. 그러면서 간에 지방이 많이 생기는 알코올성 지방간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술을 그렇게 마시지 않는 사람도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담배를 피지 않은데 폐암이 걸리는 것처럼 내가 술을 마시지 않는데 지방간이 자꾸 생기는 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대부분을 보니까 비만 환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들도 있고요. 이런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다시 보니까 대사증후군이더라. 대사라고 하는 거는 내가 먹는 음식을 소화시키고 흡수하고 그걸 어떤 거는 이용하고 어떤 거는 쓰레기로 버리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대사라고 합니다. 이 과정 중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대사증후군인데, 대사증후군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요즘은 대사증후군이 뭐 고혈압, 당뇨, 뭐 이게 고지혈증 이런 것 말고도 생기는 문제들이 암이 있습니다. 이 암과 대사증후군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그러면 그 유방암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비만인 사람이 유방암이 생길 가능성도 높지만 유방암 환자가 계속 체중이 늘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보통 체중이 는다 그러면 근육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지방이 자꾸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유방암은 이런 여러 가지 비만의 요소, 특히나 지방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과 관련이 굉장히 많은데, 지방간이 있다는 거를 유방암 환자들은 유방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지방간이 유방암을 일으키기도 하고 유방암을 재발하도록 하니까 여러분들 지방이 다른 곳에 쌓이지 않도록, 특히 내 몸에 지방이 많다, 그런 비만이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이제 지방을 조절하셔야지 됩니다. 지방간의 치료가 약은 특별히 없거든요. 그런데 간단하게 먹는 음식을 고치면 됩니다. 음식을 고치면 지방간이 좋아진다. 왜 그러냐면 음식을 바꾸고 조절을 하게 되면 장이 좋아지거든요. 간이 나쁘다는 거는 장이 나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방간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장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이렇게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지방간이 있는 사람들 장이 괜찮은지 꼭 물어보시면 나는 뭐 변비가 있어요, 뭐 설사를 해요, 뭘 먹으면 30분 만에 화장실을 가요, 늘 가스가 차요, 속이 더부룩해요, 잘 체해요, 이런 각가지의 장에 관련된 문제들이 있고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장을 반드시 고쳐야 되는데, 장을 고치는 이유가 지방간을 고치는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장과 간을 이게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유방을 건강하게 지키는 지름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방간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 간에 좋은 음식들, 뭐 우루사, 밀크시슬, 영양제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찾는데, 그런 것들보다도 장을 좋게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장을 좋게 하는 음식을 찾기보다 장을 나쁘게 하는 음식을 먼저 끊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장을 나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식습관들 중에 간식을 자주 먹는 게 문제예요. 간식을 자주 먹으면 지방간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겁니다. 또 장을 나쁘게 하는 게 과식하는 거예요. 또 매운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 장이 망가지기 쉬워지면서 지방간이 생길 가능성들이 매우 높아지고요. 또 음식 중에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를 즐기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장이 나빠질 가능성들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 유방암을 예방하고 싶어요, 아니면 유방암이 생겼으니까 재발을 막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식을 줄이셔야지 되고, 과식을 하지 말아야지 되고, 그 다음에 매운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고,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거는 너무 싱겁지 않게 드시는 거예요. 너무 싱겁게 이제 드시는 순간 내 몸에서 탈수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내가 그 물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으려면 소금 간이 잘 맞는 음식을 잘 드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 유방을 지키는 아주 지름길이다, 이렇게 꼭 이해를 하시고 명심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건강은 항상 좋게 유지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